하면 충분히 됩니다. 그죠? 열심히 하시고.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상관없죠? 자, 그럼 해볼까요? 47번부터 보겠습니다. 47번. 다음 중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납세 의무자 배울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국가 등과 연부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무상으로 쓰면 매수계약자가 납세 의무자,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 걸 내가 공짜로 쓰니까 날더러 세금을 내라는 얘기니까 거꾸로 가면 내 거를 국가 등이 1년 이상 공짜로 쓰면 세금을 누가 내라? 국가가 내라. 근데 국가는 뭘 받는다? 비과세. 그 1번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키포인트는 무상으로 써야 됩니다. 유리로 썼다 그러면 당연히 그럼 비과세 안 해주겠죠. 나한테 월세를 따박따박 내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1번 그런 얘기고. 2번은 다 아는 얘기죠? 수익징수 면제. 얼마?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 2,000원이면 징수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3번 법인 소유의 재산으로서 법인 장부에 의해서 사실상 거래 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법인이 법인 장부로 가액이 입증되면 재산세 과세 표준은 시가 표준액이다. 그런 얘기죠? 맞다 틀리다? 맞아요. 맞는 얘기죠? 이거 넘어가면 안 됩니다. 법인은 법인 장부 가액이다. 그러면 안 된다겠죠? 그거는 취등록세 얘기고 재산세는 거래 금액이 없기 때문에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이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과표 그러면 원칙이 시가 표준액. 예외가 토건주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다. 그리고 개인 법인 관계없이 다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고. 4번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의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산한 과세 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후 산출세액을 지분별로 안분한다. 이게 지금 보시면 이 문제 풀 때 그 지문을 틀렸다고 생각한 분이 이제 뭐였냐면 얘가 왜 지분으로 안분해? 안분하면 뭐 해야 돼? 시가 표준액이나 면적으로 안분해야 되는데 얘는 그냥 지분으로 안분한다 그러니까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단순하게 가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내용이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주택이 있다. 그럼 이거 배웠었죠? 이렇게 명의가 다르거나 아니면 뭐 이걸 갑을이 뭐하고 있거나 공유하고 있을 때 그죠? 이러거나 저거나 주택은 세금 어떻게 계산한다 했죠? 두 개를 합한, 그죠? 두 개를 합한 과표에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낼 때 얘는 어떻게 낸다 했어? 이 소유가 살면, 소유자 살면. 요 금액 어떻게 한다? 안분한다. 뭘로? 왜 시가 표준액으로 안분한다 그래요. 그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걸 말하는 거죠. 그죠? 공유했다고 그러잖아, 공유. 그럼 세금이 만약 20만 원 나왔어. 그럼 세금 어떻게 됩니까, 얘들들이? 자, 공유재산은 납세 의무자가 누굽니까? 지분권자입니다. 여러분, 지분권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세금은 어떻게 낸다는 얘기야? 각각의 지분에 따라 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안분을 뭘로 해? 지분별로 안분해 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얘가 시급하지는 않으니까. 지문상으로 지금 얘를 물어보는 거지 이걸 물어본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너무 이제 생각에 여기에 꽂혀 있으니까 나오면 그냥 안분 나왔다 그러면 뭐야? 일단 기준이 금액이니까 시가 표준이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문제를 좀 잘 읽어봐야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이 지문은 사실은 그래서 의외로 제가 이 문제를 풀어보니까 4번 지문을 틀렸다고 하는 분이 의외로 많더라는 거죠. 왜? 왜 지분으로 한 분에 금액으로 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잖아. 그죠?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잘 생각하면 충분히 아는 문제인데 만약에 삐끗하면 틀릴 수 있어요. 그 삐끗하는 순간 이제 시험도 삐끗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잘 푸셔야 돼. 하나하나 잘 푸셔야 됩니다. 5번 상속이 개시되고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었지만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한 경우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다. 맞아요? 틀렸죠. 정답 5번이잖아. 틀린 거. 왜요? 사실상 소유자 신고를 했대. 그럼 누가 내요? 사실상 소유자가 내는 거죠. 우리가 상속 얘기를 나오면 뭘 안 하고 등기도 안 하고 실제 소유자 신고도 안 하면 주된 상속자. 이 말의 뜻은 등기하면 걔가 내는 거고 등기는 안 했지만 뭘 하면 실제 소유자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내고 그걸 둘 다 안 했을 때 누가 낸다? 그때 주된 상속자 그러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상속 얘기 나왔다면 주된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거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정답 5번이 틀린 거죠. 그죠? 자, 넘어가서
5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1번.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해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해당 연도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자, 우리 10만원 이하면 언제? 네, 더 빨리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거는 의무 규정은 아닙니다. 하여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럼 이 말의 뜻은 뭐겠어요? 10만원 이하면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10만원이 초과되면 한꺼번에 절대로 부과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조건 10만원 초과되면 어떻게 세금을 내라는 얘기야? 2분의 1씩 부과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건 법적으로 10만원 이하일 때만 그나마 가능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2번.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맞죠? 유료로 사용하면 재산 부과하죠. 왜? 나한테 월세를 따박따박 내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죠? 국가가 내 거를 공짜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당연히 세금은 제가 내야죠. 왜? 세 준 거니까 그냥. 그죠? 3번. 과세기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는 법령이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틀렸다겠죠? 똑같은 얘기는 앞에 나온 거. 그죠? 등기를 이행되지 않았다. 그럼 뭐요? 이때 이제 뭐 하면 돼? 신고하면 사실상 소유자가 되는 거고, 둘 다 안 하면 누구? 주된 상속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3번이 틀렸네요. 4번은, 얘는 이제 그 겸용주택이 나왔네요. 우리 그 재산세는, 이 재산세도 그렇고 양도세도 그렇고요. 그 겸용주택하고 그 다가구주택 구분은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걔네들이 툭툭 잘 나와가지고 지문으로. 일단, 재산세 겸용주택 나오면 뭘 기억하셔야 돼요? 얘는 이거 기억하죠? 한동의 한구에 이렇게 되죠. 한동, 한구. 자, 한동은 뭘 생각해라? 주상복합. 주상복합은 면적과 관계없이 뭐 한다 했어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그죠? 이거 나누면 안 되죠? 주거 부분만 주택.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한구는 뭐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상가주택을 말한다. 어떻게 한다?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 그죠?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뭐한다?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한동 한구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그래서 거기 지금 4번 지문이 과세 대상 건물을 구분하면서 한구의 건물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뭐예요? 주거용이 100분의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그럼 5대 5면 뭐라는 게 5대 5면? 전체 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양도세 겸용주택은 다릅니다. 양도세는 주거 부분이 커야 전체 주택. 그죠? 똑같으면 각각입니다. 그러니까 양도세하고 이하고는 다르죠.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헷갈리지 말고. 5번.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다? 과세 기준이죠. 과세 기준. 그죠? 보시면 되죠. 뭐 보다 보면 뭐 그 얘기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쭉 넘어가서 이번엔 57번 문제를 또 보겠습니다. 57번. 57번. 이게 자꾸 풀다 보면 실력이 늘게 돼 있어요. 자꾸 풀다 보면. 그래서 제가 지금 저 위에서 두 군데서 오후에 특강을 하거든요. 누적식 모의고사 특강을 하는데, 동영 특강. 20문제씩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는 문제를 좀 쉽게 내고, 이번 주는 좀 어렵게 냈거든요. 근데도 뭐, 잘하는 사람 여전히 잘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는 좀 어려워서 많이 맞으면 15개 이렇게 생겼는데, 뭐 하나 틀린 사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19개. 근데 그 19개 맞은 사람은 어제 19개 맞으면 굉장히 잘합니다. 그 문제는 제가 봐도 좀 어렵거든요, 문제를. 근데 어떻게 19개 맞는 거예요? 찍어서 맞았나? 실력이 되게 되는 거죠. 내가 저한테 동영상에 어떤 분이 그 세법을, 그 얘기 가끔 올리거든요, 지금쯤에. 이제 세법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조언을 좀 해달라, 이렇게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어요. 제가 댓글을 뭐라고 달게요? 열심히 하세요. 기다렸어요. 네. 그분의 전제 지문이 뭐라고 나왔냐면, 공법도 이차는 공법이 어려워서 그동안 공법을 반복해서 여러 번 봤더니 이제는 조금 알 것 같대. 공법은 좀 자리가 잡힌 것 같대. 근데 밑에다 세법은 도저히 모르겠대.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거기다 뭐라고 댓글 달아? 열심히 하셨네요. 그럼 그 공법하고 세법은 어느 게 어려워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근데 공법은 이제 자리가 잡았대. 어느 정도 점수가 안정선에. 그렇게 하면 돼. 그거에 반에 반만 하면 돼. 그러니까 맨날 그러잖아. 내가 물어보잖아. 저한테 세법을 어떻게 하면 잘하는데 그런 얘기 물어보지 마시라니까. 답이 나와 있는 거야. 이 공부는요, 어떻게 잘하고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안 해서 그런 거지. 얘는 어쩌다 한 번씩 보니까 그 점수가 그렇게 나오는 게 이상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세법 점수 잘 나오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냐면, 얘는 조금만 더 하니까 너무 쉽다는 거야, 세법이. 그 점수가 오히려 더 잘 나오니까, 여기서 점수를 많이 깔고 가니까, 다른 데서 좀 덜 해도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하죠. 어렵다 그러죠. 왜? 이제 와서 하려니까 죽겠지. 100일 남았는데 뭐 하긴 해야 되겠고,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 쉬운 방법이 없을까, 이걸 찾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어떤 과목이든 똑같아요. 공부 방법은 똑같아요. 그죠? 대신에, 시간이 흐를수록 뒤로 갈수록, 자, 이제 시간이 이제 100일부터 줄어들죠. 좀 공부하는 양이 많아져야 돼, 줄어들어요? 줄어야 됩니다. 그 범위는 줄어들어요, 범위는. 근데 막 뒤로 갈수록 범위가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양이 막 늘어나. 이게 잘못된 거죠.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막 이것저것 막 불안하니까 더 많이 하는 게 있고, 하나는 공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압축을 해서 이제 공부가 됐기 때문에 더 늘리는 거죠. 요만큼 다 아니까 완벽하게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두 가지 스타일인데 대부분은 공부가 잘 돼가지고 늘리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안 된 사람들이 막 늘리는 거야. 점점 막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는 막 정신 못 차리는 거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압축을 해야지 이제는. 그래서 그 압축해서 엑기스만 가지고 계속 돌려야 돼 걔를. 걔를 안 틀리게 계속 돌려야 돼. 그래야 잡혀가는 거지. 막 늘리면 안 돼요 범위를. 그러니까 한정을 시켜야 돼 이제 어느 정도는. 본인이 이제 알잖아요. 그럼 누가 꼭 얘기해줘야 돼. 본인이 딱 보면 내가 이걸 이만큼 맞으려면 어디 해야 되겠다. 딱 답이 나오잖아. 과목별로 그죠? 그리고 거기다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비중을 거기다 많이 줘야죠 이제. 거기 주요 부분에다가 한 80% 두고 나머지 20%는 그냥 전체적 기본 내용 이렇게 가야지. 아직도 막 똑같이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이제는 그걸 딱 선택할 때가 됐어요. 이제 저기서 더 늦으면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내년에 선택을 해야 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 꼭 선택을 해서 가셔야 됩니다. 자, 57번을 보시면 부가징수에 관한 설명이 다 바르지 않은 것 그랬는데 1번 지방자치단체장이 분납 신청을 받은 때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내 납부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내 납부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고지하여야 한다. 자, 우리가 분납 나오면 분납 기준금액이 얼마입니까? 500만 원 초과죠, 초과. 그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기간은 며칠이죠? 기한 지나고 45일 이내 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얘가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1,000만 원 이하면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그죠? 500만 원 초과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얘가 1,000만 원 초과면 얼마? 100분의 50 이하 금액.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뒤에 거 있죠, 요거. 얘네들은 이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냐면 자, 이 500 초과 금액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기한이 지나고 며칠? 요 45일 있죠? 요 45일, 요 기간 안에 얘가 그러니까 나중에 45일이나 낼 수 있는 법정 최대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해진 네가 만약에 기한 지나고 45일 안에 나중에 돈을 내려면 그걸 법적으로 이만큼만 최대로 뭐 할 수 있다. 분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액을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거든. 최대 금액을 말하는 거지 이거는요. 그러면 이 금액보다 넘어가면 안 되는, 크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900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900만 원이면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분납, 즉 기한 지나고 45일 안에 낼 수 있는 법정 최대 금액은 얼마다? 400만 원이라요. 400만 원. 이해가시죠? 왜? 500 초과 금액 얼마? 400. 이 400이 얘가 기한 지나고 45일 안에 낼 수 있는 최대 한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저걸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결론 무슨 얘기야? 490 내고 410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거든요. 그 밑으로는 상관없는 거죠. 그죠? 600 먼저 내고 300 내는 거 가능해. 근데 400이 최대 금액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가 고지서 한 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신청하시면 원주시에서 어떻게 해요? 원주시에서는 얼마 분납할 건지 물어보겠죠. 그럼 내가 600 내고 300 나중에 낼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고지서가 한 장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줘야 돼? 2장으로 수정해서 고지를 해줘야 되죠. 왜? 그래야 600만 원은 언제 내고 납부 기한 내 내고 요거를 지나고 45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분납은 그리고 물납하고 다른 게 얘는 신청할 필요가 없다. 왜? 그러니까 허가할 필요가 없다. 허가. 그냥 무조건 신청만 하면 됩니다. 근데 물납은 물건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하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래라? 허가를 받아야 되는 신청해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그라미 1번은 그렇게 하면 수정해서 고지하여야 한다. 그렇죠? 됐고. 2번 재산세 부가세로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그죠? 부가세 뭐부터요? 지방교육세 20%.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다? 도시지역분 재산세액은 제외.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재산세 고지서가 나오게 되면 재산세가 나오고 그 밑에 뭐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재산세에서 예를 들면 순수 재산세가 100만 원이고 여기에 도시지역분 해가지고 예를 들면 20만 원 이렇게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합해서 얼마? 120 해가지고 이거를 법에 뭐라고 돼 있다?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얘가 120이라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요 120 이렇게 됐고 요거 100만 원이고 요거 20이라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 지방교육세 20%는 어디다 곱한다? 여기다만 곱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이거에 20%라는 거죠. 왜? 얘는 원래 부가세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얘는 원래 옛날에 도시계획세라고 해가지고 그냥 재산세 내는 토지건축물 주택 내는 분 중에서 해당되는 사람만 추가로 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가세는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얘가 나올 때 가로 안에 도시지역분 제외라는 말은 얘는 부가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그러니까 고지서가 재산세 고지서가 이번 달 말까지 내셔야 되잖아. 그죠? 그럼 지난달에 고지서가 다 나왔겠죠. 그죠? 난 아직까지 안 나왔어. 그러면 안 나온 게 아니라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끝난 거죠. 네, 안 내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런 분이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 고지서 밑에 도시지역분 이렇게 나온 사람도 있고 안 나온 분도 있다는 거. 다 내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가 나오는 게 좋겠어? 안 나오는 게 좋겠어? 도시지역분이.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이게 나오는 게. 세금은 좀 더 내지만 이게 나온다는 얘기는 걔가 물건이 좀 때깔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른 물건보다 괜찮다는 거지.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낼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뭔가 있으니까 더 내는 거야.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가격이 차익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잖아요. 근데 그거를 세금을 많이 내는 것만 그러면 난 세금 안 내. 그게 뭐가 좋아? 차라리 양도세가 내가 양도세 5억 났는데 세금 2억 5천 내는 게 나은 거죠. 나는 근데 차익이 없기 때문에 차익 봐. 1,000만 원밖에 안 나가지고 세금 200 냈어. 그게 뭐가 좋냐고. 그 양도세 1,000만 원밖에 안 난 거잖아요. 근데 5억 나가지고 2억 5천 세금 내는 게 나은 거지. 근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죠. 5억이 올라가지고 세금 2억 5천 내게 되면 뭐라 그래? 아이씨 아까워.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그건 아니죠. 그잖아요. 안 나는 게 좋아? 세금 안 내는 게 좋아? 내는 게 좋죠. 많이 내는 게 좋다니까. 많이 낼수록 좋은 거죠. 어떤 세금이든 간에. 그죠?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로또도 혼자 돼야지 많이 낸다고. 그죠? 막 33% 이렇게 내거든요. 그죠? 그럼 1등 돼봐. 100억 되면 어떻게 돼? 세금이 33억을 내. 예를 들면. 그러면 33억 내는 게 나은 거지. 나 세금 많이 내. 아이씨, 조금만 내. 그게 뭐가 좋아? 많이 내는 게 좋다는 거, 많이 내는 거.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 지금 동그라미 2번은 가로 안에 그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3번, 상속이 기시가 된 재산으로 상속 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자가 변동상을 신고해야 되겠죠. 언제까지 신고한다? 과세 10일 안에 신고하는데 언제로부터 10일?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안에 신고를 하죠. 근데 만약에 이때 이걸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가산한다. OX. 재산세는 절대로 가산세 없습니다. 어떤 경우든 가산세 없어. 그럼 만약에 10일 안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산세는 절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틀렸고요. 4번 시군 내 소지하는 토지를 과세 기준을 현재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종합 별도는 뭐하고 초과 누진세를 적용하고 분리과세는 비례세를 적용한다. 우리 지난 시간 세율 파트 했는데 재산세는 세율이 누진하고 비례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재산세 누진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이 3개만 누진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그 중에 토지 중에 별도 그리고 종합 이 2개가 누진이고 또 하나가 주택입니다. 주택. 이렇게 3개만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예요? 비례세율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가 누진이고 얘네들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종부세도 뭘로 되어 있다? 세율이 누진세율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재산세도 얘네셋만 누진이고 이게 그대로 종부세로 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도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나머지는 다 비례. 그러니까 지금 4번은 별도하고 종합은 누진이고 분리과세는 비례세율. 그죠? 맞고. 5번 재산세 물납이 가능하죠. 지방세도 물납이 가능한 것은 재산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재산세 병기 고지세목과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등은 물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죠? 뭐 그런 얘기들이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옆에 59번 문제도 보죠. 보다보면 비슷비슷한 얘기들이에요. 그죠? 59번 지방세, 재산세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건축물 납기는 언제?
이번 달. 그죠? 그러니까 상가 같은 거 하고 계시면 건축물 분은 이번 달에 건축물 재산 나왔겠죠. 그죠? 이달에 냅니다. 그죠? 이번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어떻게 된다? 반반 된다겠죠? 2분의 1은 7월달, 2분의 1은 9월달. 제가 그 모 학원에서 모의고사 그러니까 오후에 그 특강하는데 이 문제를 내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했어요. 주택의 경우에, 그죠? 주택의 경우에 건축물부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토지부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된다. OX. 틀렸죠? 근데 지금 2분의 1, 7월, 9월, 그냥 건축물, 주택의 경우 건축물부는 7월 달에, 토지부는 9월 달에 뭐 납부해야 된다. 이게 틀렸잖아요. 근데 그걸 맞았다고 한다니까. 왜? 얘가 어쨌든 7월, 9월에 두 번 내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내니까 7월, 9월 두 번이니까 맞았네. 이게 아니죠. 토지와 공을 따로가 아니라 세금을 계서 그 세액 자체를 반씩 나눠내는 거죠. 근데 그런 문제도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냥 대충 보고 얘가 두 번 내는 거 맞아. 그러니까 그냥 7월, 9월 나오면 무의식 중에 뭐라 그래요? 그냥 읽으면서 맞았네 이러고 간다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 그런 것들을. 근데 그건 말씀드렸죠. 문제를 안 풀어보면 풀어봐서 틀려봐야 해요. 자꾸 틀려봐야 그 다음에 안 틀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몇 번 틀려보면 그 다음부터 절대 안 틀리죠. 눈에 보이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거기 주택은 2분의 1씩, 납부세액에 2분의 1씩 내면 되고. 3번 물납 얘기 나오죠? 지방자치단체 등은 납부세액이 얼마? 1,000만 원 초과하면 납세 의무자 신청을 받아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해당 납세자의 부동산에 대해서 법령의 정함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땡? 어디요? 그렇죠. 그게 틀렸죠. 관할구역에 관계없이가 틀렸죠. 이건 어떠네? 관할구역 내 부동산이죠. 여기서 관할구역은 어딜 말한다? 물건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물납을 하시면 절차가 나오죠. 물납. 자, 금액 얼마? 1,000만 원 초과. 이거 아시네. 1,000만 원 초과. 이렇게 돼 있고. 자, 근데 물납은 물건으로 내는 거니까 뭘 해라?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라 그랬죠. 얘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자, 신청 날짜 며칠 전? 네, 우리가 하는 건 10일 전까지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를 해줘? 허가 여부를 결정해서 뭐 해준다? 통지해준다. 자, 통지는 걔네가 하는 거니까 며칠? 5일. 그죠? 5일 안에. 이렇게 이거 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통지는 둘 중에 하나다. 뭐다? 불허가 통지냐? 허가 통지냐? 둘 중에 하나가 있다. 그랬죠? 자, 불허가 통지 나면 뭐 할 수 있다? 다른 걸로 바꿔서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변경 신청. 그죠?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변경 신청 우리가 하는 거죠? 며칠? 10일. 자, 허가 났다는 얘기 뭘 하라는 얘기요? 물납을 하라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이전 등이 필요한 서류를 원주시에다 갖다 줘야 된다 그랬죠? 갖다 준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야, 제출 며칠 안에요? 10일. 이것도 우리가 하는 거 10일. 이 얘기죠. 날짜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물납은 뭘 가지고 간다고요? 부동산만 된다. 자, 이때 부동산은 어디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관할구역 내. 이렇게죠. 자, 횡성에 있는 부동산으로 원주시에다가 물납할 수 있다 없다? 땡,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할구역은 그 물건의 소재지니까 어디? 원주시는 원주시, 그죠? 그 물건 소재지는 그거만 된다는 거죠. 여기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전국 그러면 안 되고, 여기가 또 뭐라고 나면 안 되나요?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그죠? 재산세 과세 대상으로 물납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왜? 부동산만 돼. 그럼 얘 말고 뭐 있어요? 부동산 토지 건축물 주택이죠. 얘 말고 또 뭐 있어? 선박 항공기는 물납이 안 된다. 그죠? 그러니까 부동산만 된다. 그럼 이 부동산이요, 물납하시면 가격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가격평가. 왜요? 저게 얼마인지 알아야 뭘 할 수 있어? 잔돈을 거슬러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납하시면 물납 부동산 가격평가를 하는데 얘는 뭘 가져간다? 과세 기준일 현재 뭐 해야 한다? 시가에 한다. 시가. 언제 기준? 6월 1일. 항상 얘는 6월 1일 기준이죠. 시가.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뭘 말한다? 광어 먹을 때 시가 그 얘기 아니라 했죠. 그죠? 얘는 공시가격을 얘기해요. 공시가격. 그죠? 그러니까 결론 시가 표준액이죠. 그러니까 결론 물납하면 손해라는 얘기지. 왜? 매매가로 인정 안 해줘요. 그냥 공시가격으로 하죠. 그러면 공시가격은 아무리 낮으니까. 그죠? 여기 예외가 있어요. 예외. 뭐 있다? 6월 1일 전 6개월. 그죠? 요 기간 안에 객관적으로 그 가격이 입증되는 게 있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시가로 인정해준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야? 공매를 받았다든가, 그죠? 아니면 감정평가 가액이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실상 취득가 입증되는 금액이 있다. 그럼 얘를 시가로 봐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4월 달에 토지를 공매를 받았어. 토지를 1억에.
공매 가격 1억이죠. 근데 그 토지의 공시가격 시가표는 7천만 원이야. 그 원래는 뭘로 쳐줘요? 7천으로 하는데 그걸로 물납하면 얼마로? 1억으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공매 가격. 아니면 감정평가를 받았어, 5월달에. 그죠? 그럼 뭐? 감정평가. 그럼 만약에 진짜로 물납할 것 같으면 뭘 받는 게 유리합니까? 감정평가 받는 게 유리하죠. 그죠? 왜? 그럼 이걸로 가주니까. 근데 얘가요, 4월달에 공매 받아가지고 5월달에 감정평가를 받게 되면 같은 물건을 가지고 뭐죠? 공매 가격도 있고 뭐도 있어? 감정가격도 있죠. 그럼 둘 중에 하나만 인정해야 된다. 어느 거? 과세 기준에 가장 가까운 거. 그러니까 6월 1일에 가장 가까운 거 있죠. 그럼 어떻게? 이거죠. 이걸로 간다. 이게 이제 계획입니다. 이건 물납은 이게 다 얘기죠. 그죠? 자, 보시면 돼요. 이게 물납 얘기인데, 일단 그 59번에, 그 59번에 그 3번 지문은 일단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얘가 틀렸고요. 4번. 재산세 납부액이 1,000만 원 초과하여 재산세를 물납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몇 일안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을 하시라 그랬고, 5번. 납부세액이 500만 원 초과하여 재산세를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언제까지 신청하면 돼? 얘는 납부기한에 신청만 하면 된다. 500 초과되면. 그죠? 이번에 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재산세 혹시 500 넘게 나오신 분 있으면. 그죠? 경험 삼아 한번 해봐. 경험 삼아 가서. 그 대신 신청 언제까지 해야 돼? 분납은. 요달 말까지 가야 돼. 요달 말까지. 그냥 무조건 50만 원 아니에요. 5만 원 낸 거 가지고 가서 분납한다고 하는데 500만 원 넘게 나오신 분만 가라는 얘기야. 그래서 혹시 가실 거 있으면 저랑 같이 가세요. 제가 같이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그죠? 재산세 500 넘게 나오면 그죠? 장난 아니죠. 그죠? 재산세 500 나오면 뭐 그죠? 뭐 재산세 말이 500이지 재산세가 500이면 재산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 정도면 살만한 거죠. 근데 살기 죽기 전에 재산세 분납 정도는 한번 해보고 죽어야 되는데 참 분납은 간두고 재산세 내기도 힘드니 이게 어떻게 그죠? 인생이 언젠가 되겠죠. 죽기 전에 꼭 내고 죽어야 될 텐데. 난 진짜 내가 만약에 재산세 500 넘게 나오면 내가 꼭 한번 할 거야. 분납 일부러라도 돈이 남아 돌아도 한번 해볼 거야. 그냥 경험상으로. 그죠? 나 분납할게. 이렇게 한번 해보게 가서. 그죠? 자, 여러분도 꼭 중개사에서 열심히 해서 돈 버셔서 분납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분납하고 또 탄력 받으면 물납도 한번 해보고, 그죠? 거기서 탄력 받으면 종합부동산에 분납해보고, 이런 거죠? 이왕하는 거. 그죠? 재산세 분납보다는 종부세 분납이 훨 낫죠. 그죠? 왜? 비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비교 자체가. 그죠? 그래야 됩니다. 자, 넘어가서 6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61번. 그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 그랬죠? 자, 기억. 해당 연도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10만 원 이하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뭐 있어? 네? 틀렸죠? 토지 아니에요. 요게 기출문제인데 이때 당시 이거 외운 사람들은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10만 원 이하면 7월 달 이걸 알고 있는 분 중에 90% 이상 틀렸어요. 왜? 이걸 다 맞았다 골랐어요. 이따 보니까 토지는 대충 10만 원이야 7월 달 맞았어 이렇게 가는 거지. 토지분 아니고 뭐 주택이죠. 주택. 틀렸고 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 대상의 누락 등으로 인해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죠. 있다. 없다. 틀렸고 디귿은요.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 가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 시가가 아니라 6월 1일 현재 시가네요. 다 틀린 거죠. 그 정답은 틀린 거 못 오는 것은 5번이죠. 5번. 그죠? 세 개 다 틀렸잖아. 그러니까 이건 찍어도 못 맞춥니다. 왜? 1번하고 5번은 잘 안 찍거든요. 설마 5개는 다, 3개는 다 틀렸겠어. 하나는 맞겠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 다 틀렸을 거야. 5번.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찍을 때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틀린 거죠. 기억번 때문에 많이 틀렸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별건 아니라 했잖아요. 그죠? 이거 두세 번 보면 눈에 두르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뭐 어떻게 어설프게 알긴 아는데, 뭐가 안 보여? 답이 안 보여. 그 답이 되는 지문, 그 단어가 안 보여.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 문제 풀고 안 보여. 네, 끝나고 나면 이거 보여. 근데 꼭 시험 볼 때 되면 걔가 안 보여. 근데 그러면 그 문제는 뭐야? 걔만 보이면 점수 나오게 돼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하면 돼? 연습이라니까, 연습. 아니다, 연습밖에 없다니까요. 무한정 연습해야 된다니까. 세상에 날로 되는 건 없어요. 막 자꾸 보고 해야, 그게 눈에 보이는 거지. 어쩌다 한 번씩 보면 그게 보입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러는 거죠. 자꾸 봐야 돼요. 그치? 보면 나중에는 뭐,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 이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넘어가서 또 65번에 가면 이제 물납에 관한 얘기 나옵니다. 65번. 그렇죠? 재산세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죠?
1번 물납은 납부세기 50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지방제 허가를 받은 경우 물납이 가능하다. 이거는요 물납하는데 500 나오는 순간 그 뒤에 읽을 것도 없어. 그냥 무조건 답이 1번이야. 틀린 거. 이런 건 서비스 문제라는 거죠. 서비스, 그죠? 또 어제 또 그래 500 나왔고 뒤에 500 어디서 많이 봤죠? 그리고 물납 나오고 된다 이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이상한 게 문제 풀다 보면 익숙한 지문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믹싱을 해요. 짬뽕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익숙하거든요. 이것도 익숙하고 이것도 익숙하고 그러면 그냥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맞았다고 골라요. 그럼 이거 딱 보면 1번은 대번에 틀린 거죠. 근데 막상 시험 보러 가면 이걸 또 맞았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래 500초가 넣어서 들어봤고 많이 들어봤고 그리고 뭐 물납 된다고 했으니까 뭐다 허가를 받으면 물납이 가능하다. 근데 얘는 허가 받아야 돼. 이래가지고 맞았다 이래버린다니까. 그런 걸 조심해야 돼. 그런 거. 무조건 어디서 많이 봤다 해서 끌어안고 친구야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알고 보니까 선배요. 싸대기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봐야 돼. 호구 줘서 잘해보고 막 무조건 맞았다 그러면 안 돼요. 1번 틀렸고 정답은 너무 쉽죠. 1번 2번은요 물납은 뭘로? 관할구역 안에 맞고 그죠? 3번은 물납 허가하는 부동산 가액은 뭘로 한다? 과세 기준 현재 시가에 한다. 그죠? 4번은 재산세 과세 기준을 전 6월부터 과세 기준을 현재까지 기간 중에 확정된 가액으로 거기 뭐 보상가액, 공매가액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얘를 뭘로 봐준다? 시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5번에 이런 시가로 인정되는 게 2개 이상 있으면 하나만 간다. 뭘로? 과세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거 없어요. 몰라. 네. 자, 그 다음 옆에 이제 거기를 세부담 상한 되는 거 있죠? 자, 이게 뭐예요? 재산세를 전년도 낸 금액보다 올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면 부담스러우니까 법적으로 한도를 정해놓고 이 한도를 넘어가면 어디까지만 내라? 여기까지만 내라라고 정황을 뭐라고 한다? 세부담 상한을 합니다. 이 비율이 얼마다? 100분의 150이죠. 100분의 150. 그러니까 1.5배라는 얘기죠. 그죠? 전년도 낸 금액의 1.5배를 넘어가면 더 이상 내지 말고 여기까지만 내라 이렇게 정황을 갖다가 우리가 세부담 상한 그럽니다. 이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한다? 뭔 얘기다? 전년도 낸 금액 1.5배죠? 전년도 100만 원 나왔으니까 여기다 어떻게 하는 거야? 100분의 50원, 100분의 150. 이 얘기죠. 그 얼마 나와? 150만 원. 이렇게 돼. 이게 뭐라는 게 150이? 이날 내할 2해, 2016년 내할 최대 법정 최대 한도 금액이라. 얼마만 내? 150만 원. 그죠? 200 내는 게 아니라 150만 내라. 이걸 우리가 세부담 상한 그럽니다. 여기 예외가 있다 했죠? 뭐는? 그죠? 주택은 예외다. 주택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덜어주겠다. 그죠? 이거 어때? 공시가격 3억이야. 이건 얼마? 그죠? 3억 초가 6억이야. 100분의 110. 그죠? 6억 초가 100분의 130. 그죠? 얘만. 그죠? 주택만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주택 아닌 건 나머지 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100분의 150으로 간다 그 얘기인데 지금 67번 문제는 주택인데요. 주택인데 얘가 공시가격이 얼마래? 6억이래요. 6억. 근데 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2015년에 50이 나오고 여기에 150이 나왔는데 얘가 주택인데 공시가격은 얼마래? 6억이래요. 이때 얘가 2016년도에 납부할 재산세 얼마니? 주택분이 이거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한도부터 세부담 상한 얼마예요? 6억. 6억이면 어디 들어가? 110이지 110. 이걸 여기서 헤매면 안 되죠. 6억 여기 들어가잖아. 이하니까 이하에 들어간다 했잖아. 이하. 6억이면 여기 들어간다. 아직도 이상 이하 미만 쪽으로 헤매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이놈은 언제 돌아올 건데 언제 헤매고 있다고. 집 나간 탕자도 아니고 빨리 돌아와야지. 돌아와 집을 나간 자요. 옛날 찬송가에 그런 게 있어요. 탕자. 돌아와, 집을 나간 자. 돌아오시라니까. 여러분, 몸은 여기 있는데 정신줄이 돌아오라는 얘기야. 정신줄이 지금 나가 있다니까. 그래서 어디 놀러 다니려고 지금 또 어디 장소 보러 다니시나. 그래서 휴가 때 놀러 가지 마시고, 공부할 생각하셔야 돼. 휴가 때 그냥 또 놀러 간다고 또. 벌써부터 계획 잡아놓고 놀지 말고. 만약에 부득이하게 놀러 가야 된다 그러면 책을 들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도 들고 가야 돼. 뭐라도 뭐 유학집이든 뭐가 됐든 아니면 뭐 프린트라도 뭐 들고 가서 봐야지. 짬짬이. 놀러 가면 노상 노는 건 아니죠? 쉬는 시간 있잖아. 그때 그걸 봐야 돼. 넉넉히 있다가 한 2박 3일 갔다 오면 그러면 진짜 오면 초기화 돼가지고 머리 안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맨 처음에 온 것처럼 그래. 그럼 복구하려면 한 일주일 걸려요. 가능하면, 그죠?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야죠. 언제 휴가 갈 생각하지 마시고. 뭐 한 거 있다고 휴가를 가요? 공부를 해야지. 휴가는 제가 간다니까, 제가. 여러분 대신 제가 갔다 와서 생생하게 얘기해줘요. 되게 피곤해. 벌써부터 갔다 오려니까. 근데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갔다 오는 거야. 가서 얘기해줄게. 그죠? 혹시 옷 같은 거 사는 거 아니야? 수영복 이런 거? 그런 거 사지 말고. 제가 지난주에 수업을 하고 집에 갔더니 엊그제 와이프가 저녁에 12시에 집에 보통 12시 되거든요. 그랬더니 일로 와보래. 왜? 그랬더니 이것 좀 입어보래. 그랬더니 그 수영복 있죠? 그 전신 이거 아세요? 긴 거 그 뭐라 그래? 뭐라고 돼? 네시 뭐라고 하더라? 뭐 네시가드? 하여튼 그걸 한 거래. 그래서 그게 보니까 세트드만 반바지에 윗두리 긴팔에 거기다가 가디건 이렇게 걸치는 거에다가 레깅스까지 있어요. 같이 미리 발 타지만 하고. 그걸 세트를 딱 입었을 거 아니야. 내가 입어보라 그래서 내가 안 입으려고 했더니 입어보래. 딱 입었어. 참 답 안 나오더만. 그게 쫄티 아닙니까? 쫄티?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딱 입었는데 답 안 나와. 그래가지고 짜증이 얼마나 나든가 딱 벗어가지고 반품을 하고. 근데 웬만하면 그냥 입어보래. 장난하냐 그랬어 내가. 근데 두 개를 시켜. 자기 거랑 내 거랑. 근데 자기 거는 벌써 다 입고 반품을 하고 싸놨어. 포장을 했고 내 거 딱 넣고 나도 한번 입어보래. 그랬더니 웬만하면 입으래. 웬만해야 입지. 웬만해야. 어이가 없어. 왜 웃는 거야? 지금 본인들 몸을 생각하고 얘기를 해야지. 설마 지금 내가 입으니까 아유 저거 아니다 생각하는. 물론 나는 아니에요. 근데 본인들도 만만치 않아.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우주신 여러분들 집에 가면 나중에 수영장은 뭐 입어? 비키니 안 입잖아. 만약에 반바지 입지 당연히. 거기다 그것도 부족해서 박스티에다가 그죠? 거기다 뭐 긴 거 튀임처럼 거 걸치잖아. 왜 다 가리려고. 그게 무슨 수영장 간 거예요. 집에 있지 차라리. 그러면서 뭘 웃어 웃기는. 그죠? 그래가지고 나 짜증나가 죽는 줄 알았어요. 그냥 당장 반품했어요. 그래서 근데 옷은 있잖아. 딱 보니까 이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몸매 되는 사람들은 입으면 멋있겠더라고. 딱 이게 자세가 나오더만. 우리는 안 맞아. 내가 3년 전에 산 쫄티도 지금 못 입고 있는데 그 언제 입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거기서 무슨 그런 걸 사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죠? 우리 그냥 반바지에다가 티 입으면 돼. 그죠? 우리 다 그거 아니야. 여기서 뭐 자신있게 뭐 그죠? 비키니 입는다든가 그죠? 삼각 팬티 입고 다닐 사람 몇 명이 되겠어요. 그래서 삼각 팬티 입으면 배에 걸쳐도 배가 안 보여. 팬티가. 그러니까 입으면 안 돼. 근데 우리 그 동서 형님이 위에 나하고 비슷하거든요? 나보다 키도 작아요, 오히려. 그리고 몸매는 비슷한데 꼭 가면 삼각 팬티를 입어요. 우리 같이 놀러 가면 쪽팔려 죽겠어, 아주 그냥. 내가 입지 말라고 창피하니까 그러면 소용없어. 뭔 자신감이 주고 막 그거 입고 막 이러고 다녀. 그냥 포기했어. 다 포기했어. 아이고, 그러니 하고 마는 거지. 본인이 있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죠? 자, 그럼 얘는 지금 여기다가 100분의 150 하면 얼마예요? 55만 원이잖아, 55만 원. 이거 계산할 거 없죠. 그죠? 여기 10%니까 5만 원 더 하면 되지. 자, 그러면 이때 얼마? 55만 원.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잖아요. 근데 얘가 문제 잘 보세요. 만약에 얘가 나오면, 혹시 나오면, 이거는 딱 틀리게 하려면 딱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나왔어. 얼마? 그죠? 그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이렇게 되면 27만 5천 원이에요. 27만 5천 원. 왜요? 반씩 내잖아, 반씩. 그러니까 2016년도 낼 건 55만 원 맞죠? 근데 이걸 낼 때는 어떻게 돼? 반씩 나눠내니까 만약에 7월, 9월이 나오면 2분의 1을 해야 돼. 그죠? 여기다가 2분을 나누기 2하면 되죠. 여기서 나누지 말고 이렇게 한참 걸리잖아. 어떻게 나눠? 50만 원을 반을 해. 그럼 25만 원. 5만 원을 반하면 2만 5천 원. 그럼 얼마야? 27만 5천 원. 근데 여기다 55 나누기 2 하면 2는 4, 1을 4, 1을 나고 15, 2, 7이 14, 10 나누기 2, 50. 이걸 왜 하냐고. 언제 이거 하다 틀려, 이거 하다가. 단순하게 가면 돼요. 반절하니까 50만 원 반절은 25만 원이고 5만 원 반절 2만 5천 원이고 더하면 뭐냐? 27만 5천 원.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 같은 게 그런다는 거죠. 만약에 나오면 그것만 조심하면 되죠. 67번 문제는 근데 2016년도라고 돼 있으니까 얼마야? 55만 원. 그죠? 네. 넘어가서 하나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71번. 71번. 거긴 내용이 좀 복잡하죠. 71번. 자, 이런 보시면 가상일 현재 소유자 갑과 그 배우자 을은 국내 각각 10억과 6억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랬죠? 자, 갑, 을이 있어. 갑, 을. 그죠? 둘이 근데 무슨 관계래요? 어디가 부부라고 돼 있어? 배우자라고 돼 있구만. 둘이 부부가 아니라 배우자. 배우자. 그죠? 누가 봐도 부부. 그죠?
제가 이번 주에 찐빵을 갔는데 우리 와이프가 딱 보더니 100% 그런 거야. 100%딱 보더니 건너편에 누가 봐도 100% 부녀지간이 있어요. 딱 누가 봐도 100% 부녀지간이야. 근데 하는 행동은 부녀지간이 아니야. 남자는 한 50대 중반 이상 돼 보여요. 근데 여자는 20 몇 살 정도 돼 보여. 딱 봐도. 근데 둘이 막 부녀지간에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끌어안고 그런 건 부녀지간 안 하잖아. 그죠? 그 나이가 있는데. 아, 근데 거기서 부녀지간에 막 끌어안고 막 서로 막 이렇게 하고 막 스킨십하고 이러는 거 막 안고 막 좋아주고. 이게 뭐요? 아니, 어떤 딸이 아무리 아버지가 사이가 좋아도 거기 찐병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끌어안고 막 이렇게 하나?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누가 봐도 그건 이상하죠. 근데 그건 아니죠.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데. 근데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공공장소에서 그 사람 많은 데서 그러면 이건 아니잖아. 아, 나 부러워 죽는 줄 알았는지 사보다. 그럼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저게 있는 거지. 좀 가려야지. 그걸 막 그냥 막 대놓고 막 아유 나 같으면 창피해서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 있으니까 그렇게 막 학원에도 보면 막 둘이 막 사겨. 학원에서 사겨. 불륜이죠. 가정인 사람들이. 그러면 조심이라든가 막 둘이 앉아가지고 막 손 붙잡고 막 수업 시간에 나이 먹어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나 처음에 둘이 부부인 줄 알았어. 금슬이 엄마도 오늘 금슬 너무 좋구나. 그 나중에 나만 바보야? 나는 보니까 나는 친절하게 본 거지. 근데 남들 다 알더만 둘이 부부 아니요? 학원에서 만난 거야. 근데 막 둘이 막 손 붙잡고 막 쳐다보고 막 난리가 났어. 그럴 줄 알았어. 부부지간에 학원을 같이 다닐 리가 없지. 그래 같이 다니면 절대로 나란히 안 앉지. 남들이 본인이 얘기하면 둘이 부부인지도 몰라. 왜? 학원 가면서 뭐라 그래? 아내 자지 마라.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둘이 앉아가지고 그런 건 하지 마. 혹시 여러분들 그런 적이 있으면 따로따로 앉아. 그렇게 하지 마. 나중에 둘이 나가서 만나. 학원에서 그러지 말고 짜증나게 막 또 옆에서 손잡고 그러니까 난 또 수업하다 또 손 붙잡고 막 헤트해가지고 막 공부를 안 하고 엉뚱이다가 이거 왜 배우자 얘기하다가 그죠? 배우자 얘가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요 얘가 6억짜리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그죠? 자 그럼 여기 재산세하고 종부세 과표를 구하라는 얘기죠. 일단 재산세는 공시가격이 10억 6억이니까 그 문제에 보면 얘는 주택이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과표 계산하면 공정시장가입 이게 나와야 되죠. 다. 근데 얘는 문제 지문에 그건 없는 걸로 가정한다라고 했으니까 재산세 과표는 얼마가 돼요? 얘는 10억, 얘는 6억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문제는 종부세예요. 종부세. 일단 좀 이따 뵐 건데 종합부동산세 과표는 얘가 주택이니까 얼마가 초과돼야지 낸다? 6억이 추가돼야 돼. 6억이 추가. 그럼 6억까지는 안 내죠. 그러면 을은 종부세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얘는 10억에 얼마 빼죠? 6억을 빼주죠. 6억까지 안 내니까. 그럼 4억이죠. 원래는 여기다 어떻게 돼? 얘도 공정시장 가입비율 80%는 곱해야 돼, 원래는. 근데 없는 걸로 가정한다 했으니까. 그럼 얘가 과표가 4억이냐? 자, 문제를 잘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가로 안에 갑과 을은 혼인 이전 취득한 주택이며, 혼인한 지 3년이 됐대. 결혼한 지 3년 됐다는 얘기죠? 그 무슨 얘기야? 이제 슬슬 소 닭 보듯이 할 때가 됐다는 거죠. 둘이 부부지간에. 그죠? 그럼 3년 됐어. 자, 여기서 뭐가 있어, 우리? 동거봉양 혼인의 경우 5년 동안은 뭔다? 각각 별도 세대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종부세. 자, 그러면 우리가 1세대 1주택자는 그죠? 종부세에 뭐가 있다? 혜택이 있어요. 뭐? 과표 계산할 때 3억 원을 뭐하고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고 좀 이따 할 건데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누구만 해줘? 1주택자 해줘요. 그럼 얘네들은 혼인한 지 3년 됐으니까 5년 안 됐죠? 그럼 뭐요? 따로따로 1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럼 뭘 받을 수 있다? 추가 3억 공제가 된다는 뜻이죠. 그럼 여기 3억 공제. 이 얘기죠. 그럼 얘가 1억이 됩니다. 원래 여기다 80 곱해야 되는데 없는 걸로 가져간다 그랬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재산세 과표는 얘는 얼마? 10억? 6억. 이렇게 얘는 둘 다 내야죠. 재산세는. 하지만 종부세는 누구만 낸다? 갑만 내죠. 근데 과표는 얼마다? 1억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답이 그래서 1번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물으면 이게 근데 이 문제가 실제로 나오면 이거 못 풀죠. 왜? 일단 지문이 길어. 그러니까 문제 지문이, 그러니까 아래 저 해설 지문이 긴 게 아니라 뭐 오버가 길어? 그 문제 자체가 길어버리니까 해석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은 뭐 문제 있다가 해석하다 판나죠. 그죠? 자, 그래서 71번은 정답이 1번입니다. 갑과 을의 재산세 과표는 10억과 6억이며 종합부동산세 과표는 뭐다? 갑의 경우 1억이고 을은 종합부동산세 납세 및 있다 없다? 없다. 왜? 6억이 초과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는 정리를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종합부동산세 있죠? 국세 여기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